제가 읽은 책이어도 되고요. 아니면 책이 있었던 공간이어도 되고, 어릴 적부터 쭉 올라왔을 때, 아니면 책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기억일 수도 있어요. 혹시 첫 책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? 네, 고개 끄덕끄덕 하셨나요? 다 버렸어요. 네, 끄덕하신 어떤 꽃들에게 희망을 언제 초등학교 때 왜 그게 기억이 남으세요? 그림체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면 철학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책 되게 여러 네, 맞아요. 저도 꽃들에게 희망을 봤어요. 에벌루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에 있었죠. 또 혹시 첫 책에 대한 기억? 권율장. 왜요? 저도 그걸로 이제 축제였는데 네. 나는 개봉이야. 전집. 네. 아버지가 빨리 나가서 네. 집을 진짜 너무 버리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안동것인데 감동을 받았다. 어머니의 안동건식을 그 아버지 멀리 사온 첫 책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. 실은 저도 첫 책의 기억은 저희 아버지 어떤 기억이냐면요.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도 전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식육식당을 했거든요. 저희 부모님이. 그런데 한 번씩 엄마가 아마도 휴게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.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한 번씩 저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. 아빠 찾아와. 미션을 줘요. 근데 아버지가 휴게 시간이만 되면 어딘가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쫄랑쫄랑 가는 거예요. 그 공간이 어디였을까요? 만화방? 맞아요. 네, 만화방이요. 지금은 이제 만화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만화카페 뭐 이러시는데, 네, 그래서 거기 가면 아버지가 이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어디 이런 나무 같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개 숙인 모습. 그것이 이제 무협지였을지 만화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기억이 나요. 저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두 번째 기억은요. 아버지가 정말 만화책을 좋아했어요. 그럼 그 유전이 있겠잖아요. 저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글을 읽기 시점에 저희 남동생도 이제 글을 읽기 시작했겠죠. 그러면 저희 방 하나에 아버지가 누워있어요. 그다음에 제가 눕는 거죠. 아마 일요일이나 됐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옆에 동생이 눕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빠가 만화책 한 권 읽고 저한테 넘겨요. 그럼 제가 읽고 동생한테 넘기는 거예요. 그래서 동생은 실은요,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림만 막 보잖아요. 어른들이 나는 읽는 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. 그러니까 그림만 보니까 자꾸 나한테 누가 빨리 줘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아빠한테 또 이야기 하겠잖아요. 그 아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만화책을 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 댁에서 잠깐 살았어요. 동생이랑. 그런데 예전에 보면 지금 여기 집도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저 옛날에 이 집에 살았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2층의 주택에 대한 기억이나 아니면 오래전에 상하방처럼 방 하나마다 삼촌과 언니가 있는 그런 방들이 있었죠. 예전에 월 얼마 정도 있었잖아요. 그런 걸 외할머니가 하셨거든요. 그때 이제 삼촌도 외삼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작은 방마다 이 방을 사글세처럼 주는데 거기에도 이제 아무튼 나이치가 꽤 나는 언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모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있었던 거죠. 그때쯤에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. 어렸을 때 책을 조금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읽을 수 있는 건 외삼촌의 서가에 꽂혀져 있는 이 책밖에 없어요. 그때 처음으로 야한 책을 읽는다고 지금 생각하면 야한 책일까 하지만 아주 충격적이었던. 먼저 하나의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이문열의 일그러진 영웅. 그게 이제 야했다기보다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초등학교 4학년이 읽었기 때문에. 그리고 하나가 정말 야했어요. 죽을 시인들의 사회.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으면 야했을 거죠. 그 고등학교 풋풋했던 이 청춘들의 그 사랑과 우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야한 책을 읽으면서 만화방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.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3층짜리 만화방을 이제 꿈꾸게 돼요. 아 너무 재밌다. 내가 어른이 되면 1층에는 음료와 이렇게 지금은 만화카페 있잖아요. 그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. 2층에는 무협지와 그런 것들 하고 3층에는 순정만화 하고 이런 걸 꿈꾸했던 거죠. 그랬던 저가 이제 30 초반에 인문학 서점을 할 거야 라는 막연한 꿈을 가져요. 50이 됐을 때 그 꿈을 가져야지 했던 거죠.
그런데 이제 왜 책일까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결국에 서점을 오픈했지만 왜 다른 게 아니라 책이었어요? 이제 라는 게 있는 거죠. 그런데 제가 20대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저의 가슴 속에 항상 그게 있었어요. 당시에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라고 이제 청소년활동 지원하는 그리고 이제 청소년활동 지도사들, 교사들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던가 청소년활동에 뭔가 기획한다던가 이런 일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는데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내가 좋아하는 일, 잘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? 이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험의 하나는 저는 책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가 어떠한 교육이 있을 때 받으러 가는 거였고요. 또 하나가 여행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시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건 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저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할 때 한참 유행인 게 인문학 열풍이 불었어요. 인문학을 하면 삶이 변화된다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뭔가 달라진다고 하고 그러면서 인문학 열풍이 불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이야 저희가 SNS로 어떻게든 좋은 책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. 내가 팔로워에 좀 괜찮은 편집자를 추가했거나 작가를 내가 친구로 팔로우했거나 하면 여러 괜찮은 책들을 내가 취향별로 내 여기 SNS 안에 내 취향이 다 담겨 있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결국엔 베스트셀러 코너에 밖에 갈 수가 없는 거고 책 찾기가 어려웠죠. 근데 인문학이 그런다고 하니까 저기 있는 저런 책들 있잖아요. 뭐 도도 감정 저기 있는 이런 책들에 비슷한 이런 책들을 한번 나도 읽어볼까 그런다는데 샀죠. 어땠을 것 같아요? 네 맞아요.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이제 그랬는데 어떤 날의 계기로 이제 인문학을 정말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들어서 이제 활동하게 된 게 얘기해 주셨던 인문학 공동체에서 이제 3년 정도를 활동을 하게 돼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미술 강좌 클래스로 손님 선생님하고 질문하는 삶의 언어 미술이라는 과정으로 이제 6주에 진행을 하거든요. 근데 지난주가 첫 수업이었어요. 근데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던진 질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. 뭐였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있었던 삶의 변화를 정말 간결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으세요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떠올랐던 게 제가 30 초반에 했던 이 인문학 공동체 모임이었어요. 처음으로 항상 10년은 저는 첫 직장생활 10년을 했거든요. 10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새롭게 뭔가를 밖으로 나가서 정말 다양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서 거의 한 매년 20명 정도 같이 활동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백수가 됐거든요. 백수인데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다양한 백수들이 모인 이 인문학 공동체 모임이었던 거죠. 그곳에서 같이 공부를 꽤 많이 했던 거예요. 책을 읽고 글을 쓰고요. 너무 어렵죠. 글을 쓰고 이제 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과정을 3년을 거쳤는데요. 실은 우리의 자기의 모습은 거울로 볼 수 있잖아요. 하지만 내 뒷모습은 타인을 통해 보죠. 그런 과정들을 그 안에서 느낀 거죠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은유 작가라고 있어요. 은유 작가라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고개 끄덕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이 에세이스트로 정말 유명한데 이 분이 다자가는 작가고 이제 사회적인 활동에도 되게 관심이 있어서 로코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내고 특히 글쓰기 책들도 많이 내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. 비밀 글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네,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. 근데 그 말이 저는 우리의 성장의 이야기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거 한번 조금 짧아서 읽어드릴게요. 글도 사람처럼 혼자서만은 이 사적인 공간에 쓰면 성장할 수 없다. 글도 사람이랑 똑같다. 세상에 나와 부딪히고 넘어져야 글도 성장한다. 블로그에 일기를 한 장 쓰고 비밀글로 처리하면 글이 안 는다.